안녕하십니까? 평생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의사 김미숙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 고민하지만 선뜻 입 밖에 내기 어려워하시는 주제, 바로 노인성 채취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안 깨기를 망설이거나 자녀들이 방에 들어오면 슬며시 창문을 여는 모습에 마음 아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청결하게 관리한다고 신경 썼는데도 느껴지는 그 미묘한 냄새 때문에 위축되거나 외로움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결코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개선하고 자신감 넘치는 황혼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효과적인 관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가족들과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습관이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세 건강 가이드북을 보내드립니다. 혹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이 강한 향수나 탈취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그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강한 향은 본래의 채취와 섞여 오히려 더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고 피부에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얼룩진 옷 위에 새 옷을 더 씹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진짜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채취라고 불리는 이 냄새는 왜 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피지 성분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 속에 노네날 너르나노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노네날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서 퀴퀴하고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주범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거의 생성되지 않던 물질이죠. 둘째, 땀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입니다. 땀이 덜 나면 냄새도 덜 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땀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땀 분비가 줄면 피부 표면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이것이 세균과 만나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셋째, 입안 환경의 변화, 즉 침 분비량 감소입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줄어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성 채취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노화에 따른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채취를 줄이는 생활 속 습관들을 알아볼까요? 비싼 제품이나 특별한 시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속 최고의 청소부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 순환을 돕고 노폐물이 땀과 소변으로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를 목표로 꾸준히 드셔보세요.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흡수도 잘 되고 위장의 부담도 덜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기입니다. 힘든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20분 정도 따스한 햇볕 아래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햇볕은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 표면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벼운 활동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적당량의 땀 배출을 유도하여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너무 강한 햇볕은 피하고 오전이나 늦은 오후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매일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매일 샤워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피지, 세균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보호하는 유분막까지 제거하여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오히려 피지 분비를 촉진해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누나 바디워시는 너무 강한 향보다는 순한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습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몸에서 나는 냄새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샤워를 하는데도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이곳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노인성 채취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특별관리 구역 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위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씻느냐가 관건입니다. 첫 번째 특별관리 구역은 피부가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 우리 몸에는 살이 겹쳐 통풍이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땀이나 피지가 쌓이기 쉽고 습한 환경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습니다. 샤워할 때 이 부위들을 의식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부드러운 샤워 타월이나 손으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특히 잘 보이지 않는 귀 뒤나 목덜미를 놓치기 쉬운데 이곳에서 의외로 냄새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특별관리 구역은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두피, 남성의 경우 가슴이나 배 등이 해당됩니다. 털은 피지와 땀, 노폐물이 엉겨 붙기 쉬운 구조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 거품을 충분히 내어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드랑이나 다른 채모가 있는 부위도 비누나 바디워시를 이용해 꼼꼼히 닦아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특별관리 구역은 땀과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발, 특히 발가락 사이 그리고 등과 가슴 중앙 부위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땀이 차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신경 써서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은 손이 잘 닿지 않아 소홀하기 쉽지만 피지선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샤워볼이나 긴 손잡이가 달린 브러쉬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샤워 후에는 이 부위들의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습기는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특별관리 구역만 제대로 씻어주어도 채취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쳐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고 땀이나 호흡을 통해 그 성분이 배출되면서 채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게 하는 음식을 챙겨 먹는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즐겨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노네날은 피지가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몸의 산화를 막는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노인성 채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색깔이 짙은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와 과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등 견과류 등 푸른 생선 등이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속 노폐물 제거와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장 건강을 지키세요. 변비가 있으면 장 속에 노폐물이 오래 머물게 되고 여기서 발생한 독소나 가스가 혈액으로 흡수되어 피부나 호흡으로 배출되면서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미, 잡곡, 통곡물, 채소, 과일, 해조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여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육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붉은 육류나 가공육에 많이 함유된 동물성 지방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암모니아 같은 냄새 유발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육류 섭취보다는 콩, 두부, 생선 등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나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마늘과 양파 같은 향신료,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마늘이나 양파는 섭취 직후에는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오히려 강력한 항균 및 항산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체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채취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채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입냄새입니다. 가까이에서 대화할 때 혹시라도 불쾌감을 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입냄새 역시 몇 가지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아만 닦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혀에 쌓이는 설태 백태입니다. 혀 표면의 돌기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여 냄새를 유발하므로 양치질할 때 반드시 혀 안쪽까지 부드럽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칫솔 뒷면에 혀 클리너나 별도의 혀 클리너 도구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헛구역질이 날 수 있지만 부드럽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또한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 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그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 찌꺼기들이 부패하면서 심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1번 이상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관리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 입안이 건조해지는 구강 건조증도 입냄새의 큰 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며 무설탕 껌을 씹거나 레몬 조각을 입에 무는 것도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약 틀니를 사용하신다면 틀니 세정제를 이용하여 매일 깨끗하게 세척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충치나 잇몸 질환, 구강 내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구강 건강은 단순히 입냄새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과 입안을 아무리 청결하게 관리해도 우리가 매일 입는 옷과 사용하는 침구의 냄새가 배어 있다면 소용이 없겠죠. 생활 환경 속 냄새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옷과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세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번 입은 옷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땀과 피지, 각질 등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기 중에 방치되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은 반드시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소재는 땀 흡수와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가 좋습니다. 세탁한 옷은 햇볕에 바짝 말려 살균 효과를 더하는 것이 좋고 여의치 않다면 완전히 건조한 후 착용해야 합니다. 둘째, 침구류도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땀을 흘립니다. 베개 커버, 이불 커버, 시트 등은 최소 일주일에 1번은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얼굴과 머리가 직접 닿는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갈아주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세탁이 어렵다면 햇볕 좋은 날 자주 침구를 널어 소독하고 습기를 제거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사용한 베개나 이불 속통 자체도 세균이나 진먼지 진드기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셋째, 신발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발냄새는 신발에 쉽게 배고 이는 전반적인 채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신발은 여러 켤레를 번갈아 신어 신발 내부가 충분히 건조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안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두거나 신문지를 구겨 넣어두면 습기와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생활 공간을 자주 환기시켜 주세요. 집안에 냄새가 배지 않도록 하루에 2번 이상, 최소 10분씩 창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침실이나 옷방은 더욱 신경 써서 환기해 주세요. 신선한 공기는 냄새 분자를 날려보내고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상쾌한 일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성 채취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몸을 씻는 방법, 식습관, 구강관리 그리고 생활 환경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결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며 매일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기본 습관을 지켜주세요. 둘째, 샤워 시에는 피부가 접히는 곳, 털이 많은 곳, 땀과 피지 분비가 활발한 곳 이 세 군데를 특히 신경 써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셋째, 항산화 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육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올바른 양치질과 함께 혀 클리너, 치실 사용을 습관화하여 구강 청결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옷과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며 생활 공간은 자주 환기시켜 청결한 환경을 만드세요. 이 모든 방법들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노인성 채취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차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위축되었던 사회 활동에 다시 참여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이상 냄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